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정을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다. 국정의 지침을 주는 것이다. 목적과 내용 차원에서 보고 구조와 시스템 차원에서 보고 과정과 절차 차원에서 보자. 국정 운영의 목적과 내용이 뭐냐? 국정 운영의 구조와 시스템은 뭐냐? 국정 운영의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 개 차원에서 보자 말입니다. 목적과 내용 차원에서는 왜 헌법이 존재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원적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국정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단호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정과 절차 차원에서는 이 국정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 네트워크, 박애라는 게 그 연대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민대를 하는 이유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 서서 진리의 길 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정치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정과 절차의 차원에서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정당에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곧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로 갖춰야 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뭐냐? 버텀업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버텀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연방제 국가예요. 연방제 국가란 자치분권에서 시골 마을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돌프 가서 교수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반드시 시골 구석에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주의. 헌법의 존재 목적은 정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가 마음껏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모든 분야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이 5개 분야가 핵심이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이거를 머릿속에 정경사교국을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본사회. 억강부약이 대동세상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목표는 결국 관존민비를 민존관비 사상으로 근엄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머슴이다. 공직자는, 특히 중하위직 공직자가 아닌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기 때문에 그놈이라고 불러라. 5개 정경사교국. 이게 중요한 키워드만 여기다 써놨습니다. 시간이 제가 1시 38분이네 벌써. 정경사교국의 민주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5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민주화돼야 되고 그것이 국토민주화로 연결돼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해롱해롱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준비된 게 더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구체적인 그걸 이제 손에 잡히는 민주주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는 걸로 하고,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이제 돌아볼 때가 되어서 돌아다 보면 내가 이 사회로부터, 이 세계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갚을 기회가 이제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로 받았던 그런 기독교 신앙, 특히 개신교 신앙은 독일에 가서 완전히 다른 개신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서히 바뀌었죠. 아, 이거는 아니로구나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던 것이, 신학을 뭐 체계적으로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학점을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신학책을 본 거죠. 그 아우구스티누스서부터 시작,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 마틴 루터나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서들, 뭐 마틴 루터 그 이 전기서부터 칼뱅의 기독교 강호에 이르기까지 그런 걸 다 훑어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철학책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 신학이 가지고다 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 외로운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장애인 시설이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시설보다 훨씬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80년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그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이렇게 기획했죠. 책을 한 5권쯤, 6권쯤 쓰고 그러고 세상에 발표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문명의 이기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보라고 거의 강권해서 제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환경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되는 한 계속할 겁니다. 지난 20년이 너무 안타깝게 이명박이라는 사기꾼과 박근혜라는 무속에 미친 여자와 문재인이라는 거짓말쟁이와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우리는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혼자는 할 수 없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에 꼭 가입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권민네를 키워서 정치판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의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마 이게 내가 하는 목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삶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한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줄리팡님, 네. 냉수 한 잔 마시겠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채팅창을 안 보다가 갑자기, 예, 열린 공감 얘기는 왜 나왔어? 정천수, 음, 열린 공감은 뭐 희망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라질 겁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민회가 뭐냐고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준말입니다. 건민회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 분은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루나님, 우체원순이님, 국민개원숙님, 요 5가지 정보를 저의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이 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와 사회와 경제를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힘이 들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문재인과 윤석열을 넘어서야 합니다. 뭐 이전에 그 촛불혁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문재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그러니까 철저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리 브란트가 말했던 대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감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고민했던 그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몸에 맞도록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늦게 한 2시간도 넘었죠. 제가 8시에 만나가지고 10시 반, 11시까지 강 기자하고 같이 있는 바람에 제가 지금 해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딱 맞는데 일주일에 4번 하려니까 힘드네요. 오케이. 다른 질문이 혹시 없으신가요? 빨리 끝내고 쉬세요. 네, 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 선생님들도 네네 인사만사라는 코너에서 제가 열린공감 TV에서 그때 강의를 많이 했죠. 근데 정천수는 내가 잘 알아요. 뭐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요. 정천수는 만나요. 정천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김영민 PD보다 그 정천수를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정천수하고 같이 뭘 한다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천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같이 할 수 없죠. 그때 열린공감TV에 가서 그 강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정천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아니 뭐 김영민에 대해서 말해도 돼요. 잘못된 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네, 열린공감TV는 그 열린공감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거짓말해서 오래 가는 경우가 없어요.